지역 양극화의 미래라. 지역 갈등의 내일을 상상하다. 지역 양극화는 디지털 기술이 의료, 교육, 업무 여가 등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말로 나타날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또 다른 양극화를 낳을 수가 있다. 가상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가상세계의 일자리 격차가 발생하고 삶의 방식에도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 원격 의료 또한 두 가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강점도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서구권과 지방 간의 원격의 의료 질적인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디지털 인프라 차이에 따른 키의 격차,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된 지방 청년들,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 정착으로 청년 인구 분산,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는 고령층, 공공시설 감소로 인한 안전 격차 발생, 생산 능력을 상실하고 사라지는 마을, 지방 외국인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고 온라인 공유 대학 활성화가, 또 지방대학의 흡수와 통합, 학위 중심의 교육화 약화와 국내 대학 경쟁력 감소, 원격 의료 도입으로 지역 격차가 완화되고 원격 의료 보편화와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인 병원, 온라인 문화 생활 보편화, 배송 기술 발달로 장소와 거리에서 자유로워진 배달 서비스, 지역 양극화의 현실 가능성을 재단하다. 지역 양극화의 미래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지, 기존의 격차를 더 벌려서 양극화를 고착할 것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지역 양극화의 미래 상 모두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양극화의 경우에 구체적인 미래상으로부터 긍정적, 부정적 방향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겠네요. SF로 미리 내다본 코로나 디바이드 유토피아 편 숲의 소리 드디어 왔구나. 민정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우편 도착 알림 음에 서둘러서 텔레비전을 켰다. 우편을 열어보니 고대하던 합격 통지서였다. 백두대간 제조성 사업 음향 작업 안내. 민정은 설악산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의 여행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국립공원 전적을 적어도 수백 번은 다녀왔다. 일주 여행으로 따져도 수십 번은 겉들이 넘을 것이다. 한국은 대규모 공원 조성이 소위 선진국들의 유행이 되기 전부터 국립공원을 메타버스로 옮기고 자연 보존을 위해서 실제 방문을 제한하기 시작했었다. 메타버스. 그 소리를 공원의 나무와 돌들에 더한 원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17살 때 민정은 처음으로 실제하는 국립공원에 갔다. 오프라인 수학여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아쉬웠다. 민정은 대체 실제 국립공원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계속 생각했다. 진짜 국립공원은 민정이 그동안 수없이 찾았던 국립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로 쑥 떠올라 조망도 하고 싶은 장소에조차도 물리적인 제키를 벗어나지 못하니 눈에 들어오는 범위가 작은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쩐지 단순히 시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메타버스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민정은 집에 들어와서 평소 찾던 국립공원에 접속하고자 차이를 깨달았다. 소리가 달랐던 것이다. 그로부터 민정의 장래 희망은 음향 엔지니어였다. 음향 엔지니어 중에서도 대규모 공원의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늦게 시작했지만 평생 어디서나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시대에 17살은 꿈을 꾸기에 어림없을 만큼 늦은 나이는 아니었다. 민정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했다. 물론 실제로 이사를 간 것은 아니다. 민정은 바닷바람이 부는 반도 끝자락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고향에 만족했다.
온라인 캠퍼스에서 작업을 했다. 동기들과 밤을 새워 작업실에서 소리를 만졌다. 동아리도 들었다. 졸업 후에 베를린 예술대학에 들었다. 모교 베를린 예술대학의 온라인 공유 학위과정 협정 2기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국립공원은 또 다른 나무와 숲과 공기 소리가 있었다. 민정은 티어가르텐의 소리를 때로는 한참을 서서 해가 저물 때까지 식사도 그러고 들었다. 티어가르텐의 소리는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그 공원 꼭 어울렸다. 공원의 공간을 소리로 딱 알맞게 채운 것처럼 완벽했다. 그러던 백두대간 공원 재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백두대간을 따라 있는 국립공원을 모두 통합하고 확장해서 하나의 초대형 녹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나의 국립공원에 접속되었다가 다음에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접속을 끊고 재접속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에는 물론 음향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정은 합격 통지를 받은 기념으로 설악산 종주를 했다.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을 쳐온 소리를 들었다. 더 꼭 맞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열었고 또 온몸을 열고 소리에 오감을 묻었다. 민정은 때로는 능선을 걷고 때로는 수비를 날고 때로는 가파른 암벽 사이를 뛰었다. 웃음이 났다. 민정은 바닥에 길을 댄 채 웃었다. 민정의 웃음 소리가 땅을 타고 민정의 귀에 다시 울렸다. 자, 이 자연과 실제 자연과 또 공간성의 자연에 이래 어우러지는 소리를 참 일치시키려 하는 노력들이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재정비 통지, 디스토피아 편, SF를 미리 내다본 코로나 디바이드 지역 양극화 시나리오. 정소년에 의해서 결국 왔구나. 미는 우편에 꽂힌 테두리 봉투를 보자 생각했다. 쳐다보고 있은들 이미 온 통지서는 사라질 리가 없다. 민희는 한숨을 쉬고 봉투를 꺼냈다. 배달 들어오니 집어 나른 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았던 봉투였다. 진섭의 가족이 이 봉투를 받았던 날에는 그 집 거실에서 통지서까지 함께 읽어보기도 했었다. 어쩔 수 없이 진섭이 집이 어떤 곳이 시선이 갔다. 어릴 적부터 보았던 파란색 대문, 목이 그렇게 많이 생기다던 작은 연못, 넓은 감만 열리던 마당의 감나무, 강아지가 많을 때 또 이렇게 재정비 대상의 집들은 거대하고 비싼 쓰레기에 불과했다. 진섭의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철거하고 연못을 메웠다. 어디를 갈 계획이냐? 민희는 진섭의 집에서 물었다. 진섭은 계속 위를 찾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마땅한 기술도 없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나마 가진 경쟁력이라고는 한국어 원어민이라는 점밖에 없는 진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중에서도 더 적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 진아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었다. 미리는 집에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예상대로였다. 재정비 통지서 6개월 후에 퇴거해야 했다. 정부가 인구 밀도가 늦어진 지역 전체를 거대한 공원으로 바꾸는 재정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추억은 쓸모가 없다. 살던 대로 다시 사는 것은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매일 스트레칭하고 2만 보를 걸었다. 작업에 몰두했다가도 1시간마다 스마트워치에 지시대로 몸을 움직였다. 병원 방문과 진료 내역이 확인되면 민희의 집까지 병원까지 이동 경로, 시간, 소진된 공공비용이 전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일감이 들어오지 않을 때면 뭐라고 했다. 파손된 배달 들어온 부품을 수거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고쳐서 여기저기 홍보 연락을 돌리기도 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에는 매겨진 값이 없었다. 민희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환경과 이 환경이 주는 영감에도 매겨진 가격이 따로 없었다.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였다. 대학생 때 민희는 수몰지역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강에 댐을 만들면 대마리의 마을이 물 위에 잠겼다. 민희가 본 것은
수증카메라로 촬영한 수십 년 전 스몰지역의 영상이었다. 기이한 폐허였다. 집가담 도로는 여전했다. 민희는 그 작업으로 A+와 교수의 추천서를 받았다. 민희는 통신을 켜고 초거대 공원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나라를 검색하고 무료로 접속 가능한 공원을 찾아 들어갔다. 낯선 하늘 위에서 허공에서 아득하게 펼쳐진 숲을 내려다보았다. 가까이 다가와 이것과는 사뭇 다른 낮고 둥글드는 나무들을 들여다보았다. 민희는 마지막으로 음량 프리랜서 플랫폼의 자기소개에 3개월 이내 단기 자금만 가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접속을 끊고 재정비 통지서 봉투에 빨간 테두리를 손톱으로 꾹꾹 눌렀다. 코로나 시대의 기업 양극화라. 성장의 격차가 만든 것들, 21세기형 부의 불평등,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쟁 공간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격차는 필연적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런 시장 원리로 이런 원리. 21세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은 기관이 취약한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별, 인종, 학력, 나이,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다르다. 사실 사회 경제의 양극화 추세는 코로나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 문제다. 우리나라에 의해 무역 자유화, 기술 변화, 자본 자유화, 고령화 등으로 반도체, 통신기계, 자동차 등등등등 격차가 벌어졌다.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과 기업의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양극화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유럽과 미국의 부의 불평등, 양극화, 상위 10%와 미국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은 19년 말 코로나19가 20년 3월 전 세계를 급속히 하자 팬데믹이 선언되었다. 임금 소멸률이 진위기수 빈곤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팬데믹 선언으로 많은 국가가 국경을 폐쇄했고 초연결, 초고속, 초지능화라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 앞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OECD 자료에서도 저임금 직업군이 고임금 직업군에 비해서 코로나19에 더 큰 악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저임금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것이지. 고임금 직업군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기업의 위기가 만드는 연쇄작용은 경제주체인 기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의 가계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19로 국경이 폐쇄되고 무역이 차단되면서 국제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전 세계는 원료비 상승과 수출이 불안정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기업 양극화와 파급 효과는 새로운 이런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거리두기 제한되면서 이동 제한으로 폐업 직전까지 몰린 여행업이나 공연계와 달리 온라인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화, 게임, 웹툰은 비대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전보다 더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술의 변화, 급격한 충격 속에서도 많은 기업은 빠르게 그 변화의 흐름을 적응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산업적인 변화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과도 직결이 된다는 점이다. 기업 양극화의 지표가 이렇게
양극화는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19의 디지털 전환의 복합 충격에도 더 크게 성장할 기업과 도태될 기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런 변화로 개인은 일자리와 소득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양극화를 분석하기는 미래 예측을 위한 글로벌 키워드. 전 세계적으로 19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는데 질병, 헬스케어, 경제, 또 비즈니스 등등 또 산업 분야의 양극화가 이렇게 코로나 불평등 키워드 레이더. 사회적인 시선이 담긴 국내 키워드는 기업 양극화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일자리, 이익 공유제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관련 언급이 높았다. K자형 업종별 반도체, 제조업 등 키워드가 사회 부분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인공지능, 비정규직, 최저임금, 수도권 등의 키워드가 관찰이 되어졌다. 나타난다는 거죠. IT. 각 키워드 간의 연결도와 관련성을 고려해서 규모, 비대면, IT, 일자리 5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다. 코로나19가 키운 경제 양극화는 규모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거대한 자본,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자금 조건, 시스템 등등 굳건한 모습을 유지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대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최근 고용통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비율이 이런 기업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업이 500인 이상 완전히 툭 떨어졌네요. 이런 차이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벌어진다. 임원수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이 20인 이상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정도 우리나라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수치가 1분 위 평균 비율은 또한 한국은행은 상장기업 2013개 및 비상장 기업 중에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에서 분석을 해보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체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어차피 미국 러셀은 2000지수와 S&P 500지수 회복세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300인 미만의 7개 중소기업 노동자 184명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 노동자보다도 5점 이상 높았고 수면장애도 동일한 패턴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저력.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과 대면 산업의 위기. 대면 산업은 가장 먼저 직격탄받은 것은 산업은 관광업이 가장 큰 직격탄이 되어진 것이다. 그치? 완전히 추락해버렸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면서 관광산업은 오프라인 산업의 수익 부진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곤두박질을 해버렸다는 거죠.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온라인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IT 산업과 BIT 산업 사이의 부의 편중 문제. 이처럼 코로나19에서 차이가 데이터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있군요.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격차는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간격도 더욱 벌려놓는다. 상위 5대 부자와 이외에는
이렇게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인 성장은 코로나19 국가 간 교역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는 업종별 영업이익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방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중화학, 철강, 금속, 기계산업이 밀집한 반면에 수도권에는 전기, 전자, IT 등 영업이익이 높은 첨단 제조산업이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이 높았다는 거죠. 의료제약 업종의 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의료제약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기계 분야가 완전히 곤두박질 해버렸네요. 산업화학 분야고요. 통신, 기타, 비금속, 식음료 이런 그런 전반적인 작은 흑자라도 만들었는데 운수, 창고, 건강, 의료, 제약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의 농어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탈중국 리쇼어링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다. 리쇼어링이란 기업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기업 경영과 일자리 등장이 이루어지고 리쇼어링, 코로나19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공급 차단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촉발시켰고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의 확산으로 킥워크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많아졌다. 지수 성장세. 킥워크에 대한 소유는 공유 경제와 비대면 전환의 활성화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리랜서 시장을 킥워크가 흡수하기도 한다. 킥워크. IT 기술과 함께 자라는 젊은 세대는 이코노미에 더욱 익숙하다. 킥워크가 위력의 지배적인 노동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다. 킥 이코노미에 더욱 익숙한 세대는 킥워크가 뭐야? 킥워크로 살아가는 이마트. 킥워크라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적게는 몇 시간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임시직,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등장했다. 그래서 그런 킥워크가 장악하는 시대.